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당뇨가 더 무섭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 1, 2, 147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진 분들은 단일 질환자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3.2배나 높았습니다. 3.2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웃에, 친척 중에, 혹은 여러분 본인께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우리 세대는 밥심으로 살아왔고 우리 모두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지금 혈압계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2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오는지.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숨겨진 나트륨의 진실. 셋째, 혈당을 조용히 올리는 식사 습관의 비밀. 넷째, 올바른 식사 순서가 어떻게 혈당을 잡는지. 다섯째,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 여섯째, 체중과 혈압의 놀라운 관계. 일곱째, 운동과 혈압의 역설적인 진실. 여덟째,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아홉째,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의 충격적인 실태. 열째,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 11번째, 2주 만에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봅시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고혈압과 당뇨, 이 두 질환이 왜 항상 함께 다니는지 혹시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입맛 하나만큼은 예전 그대로이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물 요리를 즐겨 드셨고 냉동만두에 라면도 주의 3회는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 142에 96, 공복혈당 168, 두 수치 모두 기준을 넘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지요. 고혈압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에 압력이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너무 강하면 관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높은 압력을 버티다 보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이고 심근경색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어떻습니까? 당뇨는 우리 몸이 혈액 속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치 자물쇠가 녹슨 것과 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액 속에 당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당분은 혈관벽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체내 나트륨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혈액의 양이 늘면 혈압이 오릅니다. 당뇨가 고혈압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73%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로 발전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4배 높습니다. 이 두 질환은 서로를 불러들이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질환이 함께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과 당뇨의 이중 공격을 받으면 이 필터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인경자 어르신처럼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신장이 손상을 입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를 10년 이상 방치한 환자의 38%가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딱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68에서 123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변 단백 수치도 144에서 6.9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먹는 것을 바꿀 것. 둘째, 먹는 순서를 바꿀 것. 셋째, 조금씩 움직일 것. 이것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건드려야 할 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 짠 음식 하면 혈압 오른다. 이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실제로 어디서 나트륨이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은 하루 소금 5g입니다. 찻숟가락 하나에 딱 맞는 양이에요. 이것이 하루 동안 드실 수 있는 소금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것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60대 이상 남성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1.9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짜게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 드셨습니까? 어젯밤에 라면 드셨습니까? 혹은 냉동만두나 햄을 드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음식에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나트륨이 나오는 곳은 의외로 된장과 간장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간장에 졸인 반찬 하나만으로도 하루 허용치의 절반을 넘길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에는 나트륨이 무려 0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0%를 채웁니다. 냉동 만두 10개에는 7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문제는 우리 세대가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랐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할머니가 담가주신 김치, 이런 음식들이 바로 우리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맛이 몸에 배어 있어서 싱겁게 먹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첫 번째, 국그릇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름 15cm 국그릇을 14cm로 1cm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를 하루 1g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물을 마지막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국그릇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양념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된장 1숟가락 대신 반 숟가락, 간장 2스푼 대신 1스푼, 대신 마늘, 생강, 파 같은 향채소를 넉넉하게 넣으세요. 향이 강한 채소들이 짠맛이 없어도 음식의 깊은 맛을 살려줍니다. 세 번째, 소스는 찍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쌈장을 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놓고 찍어 드시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드레싱도 샐러드에 뿌리지 마시고 옆에 따로 담아 찍어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장 드레싱을 만드실 때 간장과 물을 반반 섞어보세요. 처음엔 싱겁다고 느끼시겠지만 3일만 지나면 우리 혀가 적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혀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트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 3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국그릇 크기 줄이기. 둘째, 양념 절반으로 줄이기. 셋째, 소스 찍어 먹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2주 안에 혈압 수치가 달라집니다. 다음은 혈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밥을 먼저 드십니까? 국을 먼저 드십니까? 반찬을 먼저 드십니까? 어떤 순서로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밥 한 숟가락, 국 한 모금 이렇게 번갈아 가며 드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방식이죠. 그런데 이 순서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밥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빈속에 밥을 드시면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급히 분비합니다. 많은 양의 인슐린이 쏟아지고 혈당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지쳐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뇌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당뇨 전단계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신 그룹은 밥을 먼저 드신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게 나왔습니다. 28%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그냥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서 그물처럼 펼쳐져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를 통과하듯 당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이런 단백질 식품을 밥 전에 드시면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져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춥니다. 실제로 임경재 어르신이 딱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아침에 미역국과 된장찌개가 있어도 먼저 김치나 나물 반찬을 한두 가지 드신 다음에 밥과 국을 드셨습니다. 2주 후 공복 혈당이 168에서 123으로 내려간 데에는 이 식사 순서 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정말 간단하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을 짚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 먼저 드세요. 딱 두세 젓가락이라도 채소를 먼저 드신 후에 밥을 드시는 거,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의 연결고리, 나트륨 줄이는 법, 식사 순서와 혈당의 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입니다. 결혼 2년차 젊은 부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맞벌이를 하면서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냉동만두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분들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바빴고 지쳤고 간편한 것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혹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 부부가 검진을 받았더니 두 분 모두 혈압이 140에 94였습니다. 고혈압 일기입니다. 30대의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현실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은 왜 혈압과 혈당을 망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트륨, 포화지방, 당분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냉동 만두 한 봉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두 10개를 드시면 나트륨 730mg입니다. 라면 한 개를 같이 끓여 드시면 나트륨이 추가로 200mg. 두 가지만 드셔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겼습니다. 부대 라면에 햄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배달 음식은 더 심합니다. 치킨 한 마리에 나트륨산 0mg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1, 800mg, 떡볶이 1, 600mg. 이것들을 시켜 먹으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한 끼 식사로 다 채우는 겁니다. 잠깐, 저도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음식들이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트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식품에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이 혈관 안에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피를 더 강한 힘으로 밀어 넣어야 하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올리는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단음료입니다. 2리터짜리 탄산음료 한 병, 이 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54g, 각설탕으로 치면 18개입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혈당이 쭉쭉 오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루 가당 음료를 1캔 이상 마시는 60대 이상 어르신의 당뇨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것을 찾게 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면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달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첫째, 배달 음식을 시킨다면 국물 요리보다 구이류나 볶음류를 선택하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집중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물을 드세요. 처음엔 맹맹하다고 하시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오히려 탄산음료가 너무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 몸은 적응합니다. 셋째, 집에서 간편하게 해 드실 때는 냉동식품보다 두부가 낫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두부 반 모를 구워 양파, 파와 함께 볶으면 10분이면 한 끼 반찬이 됩니다. 따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된장을 반만 넣어보세요. 대신 표고버섯, 양파, 두부를 넉넉히 넣으세요. 깊은 맛은 나면서 나트륨은 확 줄어듭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딱 이 방법을 쓰셨고 2주 만에 혈압이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림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로 알뜰하게 요리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혈압과 체중의 관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체중을 1kg 줄이면 혈압이 1 낮아진다는 말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과체중 고혈압 환자가 체중을 5kg 줄였을 때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혈압 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 조직 곳곳에 혈관이 지나가야 합니다. 지방이 늘어날수록 혈액이 지나가야 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신장이 더 열심히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복부지방, 뱃살이 문제입니다. 복부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혼 2년 차 그 부부 중 한 분이 2주 만에 7kg을 빼셨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 감량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체중을 어떻게 줄일까요? 굶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근육이 급격히 빠질 수 있거든요. 정답은 음식의 양과 내용을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밥 양을 조금 줄이되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밥 한 공기를 3분의 2 공기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채소로 채우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배추, 양파 이런 채소들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먹고 나서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런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면서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배고픔도 덜합니다. 셋째, 새끼를 꼬박꼬박 드세요. 밥을 굶으면 오히려 다음 끼니에 더 많이 드시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잠깐, 이거 중요합니다. 밥 양을 줄일 때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럴 때는 오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씻어서 옆에 놓으세요. 허전할 때마다 드시면 됩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고 씹는 맛이 있어서 허기짐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방법을 쓴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포만감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두부 강된장 이야기도 드릴게요. 두부를 으깨고 된장을 반 스푼 넣고 파 다진 것과 마늘을 넣어 볶으면 됩니다. 된장찌개보다 나트륨이 훨씬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쌈장 대신 이것을 쓰시면 나트륨도 줄이고 단백질도 채울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밥을 조금 덜 담고 채소를 한 접시 더 드시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운동의학팀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8주 실시한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도중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운동이 끝나고 나면 혈압이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집니다. 이것을 운동 후 저혈압 효과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왜 혈압을 낮출까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해집니다. 강한 심장은 더 적은 힘으로 같은 양의 피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혈관도 탄력이 생깁니다. 탄탄한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도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 속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여 저장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이 발달할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당뇨내과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당뇨 환자의 당화 혈색소 수치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평균 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에게 맞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효과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처음엔 10분도 괜찮습니다.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아침 식사 후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후 10분 이렇게 나눠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입니다. 특히 넘어짐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4발 기기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뻗는 동작. 이것을 10초 버텼다가 내리고 반대쪽으로 하는 겁니다. 배와 등 근육이 함께 자극되어 허리를 지지하는 힘이 생깁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1분도 안 걸립니다. 셋째,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더하면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벽에 기대고 반 앉기 자세로 10초 버티는 동작, 이런 것들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 하나 드릴게요. 혈압이 180 이상인 분들은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걷기,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이 3가지를 일주일에 5일만 하세요.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 마당에서, 거실에서, 아파트 복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이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돌리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제 단 것은 아무것도 못 먹겠구나.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잠깐만요. 당뇨 전 단계는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경우처럼 2주 안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세요. 현미의 껍질 부분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흰 쌀밥보다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처음엔 거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흰 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 드시면 먹기 편하면서 혈당도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이것들을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견과류를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형 당뇨 발생률이 21% 낮았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트에서 구운 것을 사시면 되고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식초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일본 국립순환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4% 적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활동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스나 음식에 넣어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계피입니다. 커피나 차에 계피 가루를 한 꼬집 넣어 드세요. 계피에는 메틸히드록시 칼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계피 2g을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계피는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이런 짙은 녹색 채소들이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마그네슘이 인슐린 신호를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나물 반찬이 사실 최고의 혈당 관리 식품이었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미, 견과류, 식초, 계피, 녹색 채소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소박한 식단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는 최고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4가지 모듈을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식품과 배달음식의 문제, 체중과 혈압의 관계, 운동의 역설적 진실, 그리고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는 음식들. 다음에는 스트레스와 혈압의 숨겨진 관계,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압이 실제로 오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이 빠르게 돌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수십만 년 전 맹수를 피해 도망칠 때 필요한 반응이었죠. 문제는 우리가 맹수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걱정, 불안,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스트레스는 참 복잡합니다. 우리 누구도 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노후 걱정, 가까운 분이 아프면 내 몸 돌볼 틈이 없습니다. 아까 임경자 어르신처럼 아버지를 매일 돌보면서 본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복식 호흡입니다. 배로 숨 쉬는 방법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룩 나오게,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이완반응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하루 2번 5분씩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특별한 도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걱정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중 딱 15분, 오후 4시부터 4시 15분까지는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그 시간 이외에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사시에 걱정할 거야. 그 시간이 오면 마음껏 걱정하세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걱정이 특정 시간에만 하도록 훈련되면 나머지 시간에 혈압이 안정됩니다. 셋째, 우리 세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털어놓으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스트레스 해소의 특효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회적 교류를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압이 평균 6포인트 낮았습니다. 스트레스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우리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릅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모르게 열심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혈압이 10에서 20포인트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장이 쉬고 혈관이 회복합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회복 시간이 사라집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고 혈압이 밤새 높게 유지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 잘 때 코를 심하게 고신다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몇 시에 자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규칙적으로 작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취침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의 밝은 빛이 우리 뇌에 아직 낮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셋째, 취침 전 따뜻한 발, 목욕이 좋습니다. 발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면 말초 혈관이 이완되면서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방법이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관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함께 변화에 참여하면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됩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은 남편분을 위해 나트륨을 줄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남편분이 싱겁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이렇게 먹어야 우리가 손주들 결혼식을 볼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분도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효를 아는 세대. 가족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세대, 손주들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 동기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변화도 가능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첫째, 밥상에서 함께 채소를 먼저 드세요. 혼자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손주들이 있다면 채소부터 먹어야 커서 건강한 어른이 된다고 알려주세요. 둘째, 주말에 함께 걸으세요. 가족과 함께 걷는 30분은 혼자 걷는 1시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대화도 되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서울아산병원 예방의학팀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있는 환경에서 운동할 때 지속률이 2.3배 높았습니다.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서로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세요. 가정용 혈압계 하나와 혈당 측정기 하나.
이것이 있으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혈압 한번 재는 습관,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신경을 써주게 됩니다. 넷째, 약 드시는 시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꼬박꼬박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 맞춰 약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가족이 챙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건너뛰면 혈압,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혼자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 문제만큼은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있고 이렇게 함께 배우는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오고 함께 악화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 국그릇 크기 줄이기, 양념 절반으로 줄이기, 소스 찍어 먹기.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 혈당을 28%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배달 음식과 가공식품의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의식적으로 줄이세요. 다섯째, 체중 1kg을 줄이면 혈압률이 떨어집니다. 채소를 늘리고 밥을 조금 줄이세요. 여섯째, 운동은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춥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일곱째, 현미, 견과류, 식초, 계피, 녹색 채소가 혈당을 잡아줍니다. 여덟째, 스트레스 관리가 혈압 관리입니다. 복식 호흡, 걱정 시간 정하기, 사람들과 교류하기. 아홉째, 잠을 잘 자야 혈압이 회복됩니다. 규칙적인 취침, 스마트폰 멀리 발 목욕으로 숙면하세요. 열 번째, 가족과 함께하면 모든 변화가 더 쉽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남은 내용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2주 만에 실제로 변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2주 안에 혈압과 혈당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해내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68에서 123으로, 소변 단백 수치가 144에서 6.9로 그 부부도 해냈습니다. 한 분은 7kg을 빼고 혈압이 140에서 130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사 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2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1주차 1일부터 3일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날은 딱 하나만 바꾸세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겁니다. 국을 먼저 드시지 말고 나물 반찬이나 김치 두세, 젓가락을 먼저 드신 다음에 밥을 드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둘째 날은 국그릇을 바꾸세요. 집에 있는 국그릇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꺼내세요. 없으시면 밥그릇에 국을 담아 드세요.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은 혈액 농도를 낮추고 신진대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1주차 후반에는 운동을 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10분 걷기로 충분합니다. 우리 식사 후 산책 10분,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된장이나 간장을 쓸 때 절반만 써보세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진다면 파, 마늘, 생강을 조금 더 넣으세요. 향이 짠맛을 보완해줍니다. 2주차입니다. 1주차에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변비가 줄어들거나 아침에 몸이 더 가벼워지거나 기분이 더 나아졌다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식단에 현미나 보리를 더합니다. 흰쌀과 반반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처음엔 식감이 거칠다고 하시는 분들도 3일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루 한 줌 견과류를 추가하세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에
호두 서너 개, 아몬드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달한 간식 대신 이것을 드세요. 10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몸이 상당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혈압을 재보세요. 일주차보다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10분에서 15분, 20분으로 조금씩 늘립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478 호흡법도 이 시점에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취침 전 5분, 아침 기상 후 5분. 익숙해지면 하루 종일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14일 후에 혈압과 혈당을 다시 재보세요. 그 차이를 보시면 더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주치의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수치가 좋아진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임경자 어르신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예외 없이 좋아지셨다. 앞으로도 이 습관만 유지하시면 약을 줄이거나 안 먹어도 될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실패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 단 하나만 바꾸세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냥 이것만 하세요. 정말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모레는 또 하나를 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 하나씩 3일이면 3가지 습관이 생깁니다. 일주일이면 7가지, 2주가 되면 우리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챙길 틈 없던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과 지혜가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기차면 주변 사람들도 기운을 얻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있으면 위험이 3.2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세요. 국그릇 크기 줄이기, 양념 절반으로 소스 찍어 먹기, 이 3가지로 혈압이 달라집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이것만으로 혈당을 28% 낮출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 가공식품의 나트륨을 경계하세요. 국물은 남기시고 탄산음료는 보리차로 바꾸세요. 체중을 줄이세요. 채소를 늘리고 밥 양을 조금 줄이면 혈압약 효과를 음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춥니다. 매일 30분 걷기로 시작하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운동도 하루 1분이면 됩니다. 혈당을 잡는 음식을 드세요. 현미, 견과류, 식초, 계피, 녹색 채소.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4, 7, 8 호흡법. 걱정 시간 정하기. 사람들과 교류하기. 잘 주무세요. 규칙적인 취침, 스마트폰 멀리, 취침 전 발목욕.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변화가 2.3배 오래 지속됩니다. 2주 계획을 세우세요. 하루 하나씩 변화를 더하면 14일 후에 혈압과 혈당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 오늘 저녁 채소를 먼저 드세요.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영상을 켜두고 딴 생각을 하거나 중간에 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2주 후에는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3달 후에는 검진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 봅시다.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고밀도지 단백이라고 부릅니다. 혈관 안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해서 간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같은 존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지 단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안쪽에 낀 물때입니다. 이 물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가진 환자 중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1배 높았습니다. 4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낮출까요? 첫째, 포화지방을 줄이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크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자주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삼겹살이 맛있다는 거 압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채소와 함께 드세요. 둘째, 불포화 지방을 늘리세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귀리, 보리, 사과, 배,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5g 늘렸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5% 감소했습니다. 사과 하나, 귀리 한 컵이면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예방의학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12주간 한 그룹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8% 향상됐습니다. 보너스로 드릴 게 있습니다. 마늘입니다.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이 사실 콜레스테롤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매일 마늘 이쪽에서 3쪽을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에, 나물에, 각종 반찬에 마늘을 듬뿍 넣는 우리 전통 조리법이 사실은 최고의 콜레스테롤 관리법이었던 겁니다. 콜레스테롤 관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드신 반찬에 생선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 한번 챙겨보세요. 견과류 한 줌, 사과 하나. 이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 고혈압과 당뇨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혈관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빠뜨리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당이 급등하면서 혈관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옵니다. 이것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자의로 중단한 환자의 37%가 6개월 내에 혈압이 다시 위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에서 심혈관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평생 먹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처럼 2주 만에 수치가 좋아지면 주치의가 약을 안 먹어도 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약을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드세요. 고혈압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고 당뇨약은 식사 시간에 맞춰 드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통에 적힌 설명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모르시면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둘째, 술을 드시면 약 효과가 달라집니다. 술은 혈압을 변동시키고 혈당약과 같이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른 약을 드실 때 주치의나 약사에게 고혈압, 당뇨약 드시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세요. 일부 감기약, 소염진통제, 한약제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약이 기초를 지키고 생활 습관이 그 위에 건강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혹은 바빠서, 혹은 병원이 무서워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진은 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러 가는 겁니다.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어르신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 168, 소변에서 단백질, 이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내셨다면 당뇨 합병증이 훨씬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2주 만에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검진은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기본적인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추가로 챙겨보시면 좋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전도 검사를 받아보세요. 혈압이 높으면 신장 근육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 심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세요. 공복 혈당은 그날그날 달라지지만 당화 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어르신들은 전립선 관련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은 골다공증 검사도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팀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조기 발견율이 3.4배 높았고 발견 후 치료 성공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검진받고 걱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알았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2년에 한 번 무료 검진 꼭 받으세요. 올해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다면 가까운 검진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1577,000으로 검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우리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내가 미리 검진받고 관리하면 자식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시면 혼자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혼자 걱정하지도 마시고 낮게 나왔다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결과를 함께 보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지만 우리 주변의 도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원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면 바꿀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작이고 알고 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건강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도 건강합니다. 건강한 나를 위해, 건강한 우리를 위해.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모레는 10분만 걸으세요. 이 세 가지가 2주 후에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직 모르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 한 가지씩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